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하반기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일인데요. 7월 1일부터 제가 이랬다, 맞췄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는 좀 성장주, 특히 코스닥 그리고 IT, IT면 반도체 아니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바이오, 상반기 상당히 힘들었던 바이오에 좀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내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 IT는 좀 부진했지만 바이오 섹터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mRNA 그 K 바이오 컨소시엄, 그죠? 그것 때문에 요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다면 오늘은 전방위적인 라이선스 아웃, 즉 기술 수출 아니면 어떤 임상시험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치가 3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제약회사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주식 투자는 역시 성장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7월 첫 거래일부터 핫했습니다. 기분은 상당히 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좋았을 건데, 사실 실제로 말하면 올해 상반기 내내 바이오를 들고 있었던 분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빨리 원금만 오면 털어내지, 이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이 사실은 투자의 현실에서 봤을 땐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에 말쯤에 바이오를 사서 오늘 먹었다 이러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식을 계속 오래 투자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빨리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자, 하반기는 바이오에 제가 왜 집중할까,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성장주에 집중할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시장과 함께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스탁마켓 핫 이슈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옛날에 좀 돌아간 듯한 분위기인데 중요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이 오늘 1035포인트인가요? 넘어갔죠. 얼마 전에 1033포인트 4월에 고점을 연간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물론 IT 버블 2000년도 그때 2900포인트를 한참 못 미치지만 시가총액이 다르고 그때랑은 다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최근에 좀 축소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양시장을 합쳐서 연초에는 40조, 60조도 한번 가기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1월 11일인가요? 삼성전자가 이제 10% 가까이 오르는 날. 어쨌든 일평균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30조를 넘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개인의 유동성. 그쵸? 요새는 기관보다 이 개인의 유동성, 옛날에는 정말 금융위 전기에는 외국인의 힘, 그리고 한때 펀드 붐이 일어나서 기관, 그죠? 투신의 힘, 이런 것들이 수급적으로 되게 중요했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말 개인 투자자 유동성이 넘쳤다는 걸 거래대금이 작년 코로나 단순히 이후에 뿐만 아니라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7월 첫 거래이다 보니까 이 수출 동향 10일마다 발표되는 거 아시죠? 7월 10일, 7월 20일, 그리고 또 8월을 넘어가면서 한 달치가 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그리고 어느 업종이 어느 섹터가 해외 수출이 좋고,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를 사와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실적과 또 연계가 되고,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동향을 볼 수 있고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 역사상 상반기 역시 최고 성적을 일평균 거래대금처럼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출이 잘 됐다는 거고, 지금 현대차 점유율이 미국의 10%가 넘어갔는데 자동차 섹터뿐만이 아니라, 그죠? 상반기나 화학도 좋았고, 화학은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서 대한유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꺾이고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좋은 것들, 그쵸? 그리고 IT, 반도체 다 좋았습니다. 그죠? 다 좋았어요. 2차전지 엄청 좋았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상반기 최고 성적을 올렸다는 거고요. 자, 오늘 특징주 중에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을 했어요. 배터리 분사 소식, 들었던 소식이죠. 작년에 LG화학이,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죠?
배터리 부분만 분사하면서 LG 화학에, LG 케미칼에 기존 전통적인 케미칼만 남으면 이게 또 성장성이 꺾이는 거 아니냐, 밸류가 낮춰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그 이제 약간 애널리스트 데이 같은 그런 투자 데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분리마켓사인 SK IAT는 정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노베이션은 떨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뭐 양극단의 그런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을 따라하는 걸까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리해가지고 또 자금 조달 IPO를 하면은, 기업 공개를 하면은 또 회사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가치와 함께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바랄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늘같이 주가 급락하면은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자, 요새 골프존이라는 종목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6년인가 15년에 상장을 해서인데,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흥행을 했고요. 그죠? 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골프장도 많이 사가지고 그 부동산 이익을 정말 많이 취한 회사긴 한데, 요새 실적 보니까 엄청 좋아요. 작년 이후부터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받은 저는 종목이라 보는데, 일단은 회사의 재물을 보면은 상당히 레벨업이 됐고 영업이익률이 20%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상장했을 때 대비는 진짜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코로나 특수 골프 관련주 상승 랠리인데, 골프존만 있는 거 아니지만 대표 중에 골프존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반기에도 높이 날까? 이건 이따 HTS 보면서 골프존 잠깐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클리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시클리컬.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시클리컬. 시클리컬은 정말 잘 투자하면 돈이 되지만, 요새 뭐 상반기 핫했던 HMM, 그죠? 뭐 페노션 이런 것들, HMM은 뭐 작년부터 정말 뭐 10버거 이상의 종목이었는데, 조선도 최근에 뭐 수주를 계속 받는데 불구하고 왜 이익이 안 나고 2분기도 적자냐? 조선 3사가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그죠?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 이게 수주를 받고 나서부터 이익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배가 바로 건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 2019년인가요? 수주 절벽일 때 그때 실적들이 지금 막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그쵸? 어쨌든 그리고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클리컬 업종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좋을 때는 한참 좋고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만약에 이게 피크아웃이다 생각하면 실적은 여기서 좋게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먼저 꺾입니다. 보통 선행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조선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 그래서 2분기에 어닝 슈커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학 쪽도 일부 종목들이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한유화 이런 것들 작년까지 너무 좋았고 특수 수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반면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런 거, 스판덱스, 효성 TNC 그죠? 오늘 주가가 뭐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최근에 올해만 봤을 땐 정말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HTS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 특징주랑 종목 점검, 주니어 골프존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늘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샀네요. 화학업종 샀고요. SK 이노베이션 많이 산 겁니다. 그죠? 급락하니까. 급락하면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많이 사요. 돈이 이 일반 개미가 아닌 것처럼 정말 많이 삽니다.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떨어졌는데 많이 샀어요. 많이 판 건 당연히 누구죠? 외국인 기관. 시가총액 높은 것들을 털어내기 좋은데 받는 세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연기금 또 팔았네요. 2,000억. 그죠? 전기전자도 팔고, 화학도 팔고,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팔고, 금융업도 팔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 바스켓으로 많이 던진 느낌이에요. 오늘 코스닥은 상승했는데요.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수였고, 어느 업종을 많이 샀죠? 제약, 그리고 바이오 이쪽 섹터 기관과 쌍끌이 매수로 많이 샀습니다. 그죠? 일반 전기전자도 샀고요. IT 하드웨어는 좀 던졌어요. 오늘 IT가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으니까 소부장 이런 것도 안 좋았을까요? 밤사이에 뭐가 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컨셉보다 좋게 나왔고, 하반기 전망도 D램과 낸드 쪽에 대해서 그쵸? 상당히 업사이드가 높은 그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뭐 미국장 마감하기 전에 상승했다가 시간에 빠졌었는데 오늘이 진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오늘 14포인트
빠졌고요. 3,300선 내줬고요. 그죠?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르면서 1035.64. 보시면은 코스피는 장중 내내 그냥 약세를 면치 못했고, 코스닥은 오전한테 코스피를 동행했다가 쫙 올리면서 종가 1036포인트 고점을 거의 보이면서 올해 4월 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좀 전에 보여드렸고, 내일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일까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계속 좀 나오는데, 정확히 봐야 될 게 미결제가 오히려 증감을 했는데 2,700계약. 이게 매도는 11,000계약이나 나왔는데, 1조 1,000억이나 나왔는데, 계약수로 하면 얼마죠? 계약수로 하면 한 1,500계약. 근데 미결제가 2,700개. 만개를 꼭 던진 게 아니라, 던지는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는데 그 중에 미결제는 이 정도. 그래서 이게 허수일 수도 있다. 근데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일단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차트는 어쨌든 계속 이평선들 모아놓고 안정적으로 흐르는 모습이고요. 거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4월 고점 이때를 완전히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열 지표가 최근에 그렇게 가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RSI 지표 보면 70레벨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열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80을 넘어가면 보통 가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70도 넘어가면 좀 그런데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술적으로 일단 지표상은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변동성 지수는 다 아시겠지만 계속 우하향, 중간중간 튀었지만 우하향하면서 거의 코로나 이전에, 그죠? 코로나 이전에 12레벨, 13레벨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코스피 200의 코스피 지수, 미국의 빅스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딱 튀는 날이 있을 텐데, 그게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코스피가 7월달도 상승하면 연속 9개월 상승하는 건데 연속 8개월 상승했거든요. 월봉으로 잠깐 코스피 차트 볼까요? 거래소 보면 일봉 말고 월봉 보면은, 그죠? 이게 언제죠? 2020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장대 양봉 2개, 1월에 삼성전자 쫙 올리면서 장대 양봉 그렸다가 윗꼬리 영망치,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2, 3, 4, 5, 6 이렇게 지금 2, 3, 4, 5, 1, 2, 3, 4, 5, 6 그리고 11월, 12월 완전히 8개의 상승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9개월 연속 상승? 없었어요. 일단 차트로는. 그래서 상당히 7월달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종목들 살펴볼게요. 일단은 다 살펴보기 전에 골프존부터 보겠습니다. 골프존 오늘도 5% 올랐고요. 좋아요. 시가총액 9천억 가까이 됐어요. 9천억. 근데 재무를 잠깐 볼게요. 재무 잠깐 보면은 말씀드렸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일단은 이 회사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900억 컨센이 잡혔고 매출이 3,800억 정도.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23%, 20%대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올해 제대로만 컨센트로 나오면 거의 20%대 중반까지 올라가고요. 순이익률도 거의 20% 초반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면은, 그죠? 부채가 없죠. 부채가 없습니다. IPO 이후에 상당히 이 이익을 계속 꾸준히 냈었기 때문에, 물론 18년에 상장 이후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상장 이후에 계속 꺾였었지만 19년부터 조금 회복하면서 작년 코로나 때 오히려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 대비 2배에 가까운 매출도 거의 3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단으로 뭐 PR을 계산해 드리긴 쉽지 않지만 주가를 봤을 때 성장하는 기업이고 매출 성장도 계속 일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900억에 지금 9천억 정도, 영업이익단 PER로 보면 10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순이익으로 보면은 한 15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요, 골프존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6만원 올해 초에 잡았으면 2.5배 아니냐, 또 이런 소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사냐 마냐고 고민인 거잖아요. 오늘 얘기하는데 월봉 보면은 2015년에 성장해서 16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레벨입니다. 이때 사신 분은 물렸다가 이제 원금 정도예요. 그쵸? 구조적으로 계속 회사가 안 좋았다가
이익이나 뭐 어떤 회사 경영 상태가 뭐 골프장도 사고 부지도 사고 그런 자산 가치도 증대했고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고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 시가총액 지금 가격대라는 거 이 가격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시가총액 봐야 되고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야 아시겠지만 오늘 우주항공 테마 전반적인 약세였고요. 친환경 관련 테마 중에 아까 효성 그죠? 2차전지 중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엔 전기차 충전소 시그널 EV 이거는 어디죠? 이거 코넥스에 상장돼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정말 전기차 충전소 제대로 갔는데요. 이런 거 코넥스 잘 모르시는데 이거 한 6배 났습니다. 그죠? 이거 SK에서 7월달에 지분 인수해서 SK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를 면치 못했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계속 강세했다가 7월달에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들이 좀 책실은 물량이 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오늘 안 좋았어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때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선을 지켰는데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마켓 뭐 상장할 수 있고 그쵸? 이익을 내는 유일한 온라인 마켓 지금 새벽 배송 주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본적인 자회사의 가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또 네이처홀딩스 의류업종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신고가예요. 얘도 보면은 비싸다 안 비싸다를 보면 5,500억인데 성우유복은 PR 10배 정도면 영업이익단 적당하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5,500억이면 영업이익 500억 나와야 되잖아요. 작년 550억 그리고 680억 매출 성장률도 30% 가까이 성장 그죠? 의류업종의 이익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거의 두 자릿수대 20대까지 거의 바라보고 있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재무제표를 성장성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광고 쪽에서 SBS 오늘 신한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게 조정받다가 올랐고요. 하이브 그죠? 얼마 전에 블록딜 돌렸었는데 다시 30만원대 회복했고 넷마블 제2의 나라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블 관련된 게임도 곧 나올 거고 뭐 이제 또 마블 관련된 뭐 블랙 위도우부터해서 또 영화도 개봉하면은 관련된 게임도 좀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파노 개방한 그죠? 딴 펄어비스 때문에 게임주도 바이오처럼 보면은 상반기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성장주 중에 게임주 이쪽도 신작 게임들 그리고 어떤 뭔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반도체는 오늘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보지 않겠습니다. 핸드셋 쪽 최근에 흐름이 만만치 않아요. 되게 3분기가 결국 바닥을 기저효과를 2, 3분기가 낸다면은 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간혹 드렸는데 되게 좋은 모습을 일부 종목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 LG이노텍이나 하이비전. LG이노텍 오늘 리프트 어느 증권사에서 나왔죠. 메타버스의 대표 수혜주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카메라 관련돼서 메타버스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VR, AR. 그죠? 시클리컬은 그냥 그랬어요. 그죠? 페노션이 좀 반등했고요. 자, 이제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 오늘 삼바도 올랐고요. 삼바 잠깐 차트 볼까요? 대표적인 시총 뭐 1위의 바이오 종목인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올해 초에 이렇게 올랐다가 5월까지 급등했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 맞는 것 같아요. 뭐 자주 말씀드린 삼각수렴에서 거의 조정 났고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셀트론 얘기 따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녹십다 랩셀, 뭐 아이진, 그죠? 최근에 급등한 진원생명과 뭐 이런 것들 다 뭐죠? mRNA 아니면 백신 그죠? 이런 것들 연관된 쪽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뭐 에스테파 이런 것들, K바이오 컨소시엄 그리고 오늘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뭐 이런 파이프라인 좋은 것들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섹터 헬스케어 업종도 유틸렉스, 네고캠 바이오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매드팩토 그죠? 알테오잼, 오스코텍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 고바이오랩, 이오플로, 사이토젠 뭔가 이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강했어요. 시즌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나머지 진단키트나 오늘 뭐 수출 동향 중에 가장 좋은 임플란트 이쪽은 좀 조정 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살펴봤고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 좀 했습니다. 뭐, 사실 자세하다기보다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한없이 뭐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영상을 아무도 안 보실 거고, 야, 구독자가 4,000명이 좀 넘어서, 그러다 하루 조회수가 300회나 나오던 영상들이 제가 한 2주 몸 건강이 안 좋아서, 특히 손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지금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안 찍었더니 한 영상당 조회수가 100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나, 나름대로 이 영상을 만드는데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거든요.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리는데. 그래서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투자에 도움되는 방향을, 제가 이끌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